다섯 번째는요, 근육 피로 완화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은 한랭요법으로 알려져 있는 크라이오테라피를 함으로써 격한 운동을 한 후에 근력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요. 이 한랭요법은 액화 질소를 기화시켜서 얻은 영하 110도 정도의 저온 냉각 공기를 사용해가지고 목과 머리 부분을 제외한 전신의 피부를 약 3분 정도 노출시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비싼 기기 없이도 찬물로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찬물은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급성염증의 반응을 제어해주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한 후에 세포의 활동을 잠깐 동안이나마 느리게 해줌으로써 산소가 부족해서 세포가 죽는 것들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의 산소 공급을 그나마 적절하게 유지시켜준다면 젖산염이 몸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막아주고 근육이 산성혈증의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해 주어서 근력 피로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울증 완화입니다. 찬물 샤워가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행동요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 그리고 실제로 찬물에서 수영만을 해가지고 우울증 약을 끊었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찬물로 하는 샤워가 전기 경련요법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약물 치료로 쉽게 호전이 되지 않으면 머리에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하는 Electroconvulsive Therapy, 즉 ECT를 쓰는데요.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이 치료법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정신과 계통의 질병들을 빠르게 호전시켜줍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신경 말단 부분들이 찬물에 닿게 되었을 때 아주 많은 양의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자극들이 뇌에다가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도 보시듯이 이 자극은 뇌에 있는 청반에도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문자 그대로 파란색 반점입니다. 이 부분이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합성시키는데요. 이 부분이 자극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많이 합성되기 시작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의 레벨은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잘 때 내려가고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거나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무대에 섰을 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레벨이 비정상적으로 평소에 깨어있을 때 낮으면은 피로함, 나태함, 그리고 전반적인 무기력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임상실험에서 찬 곳에 노출되었을 때 혈액 속에 엔도르핀과 그리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했다고 알려줍니다. 또 다른 임상실험에서는 한 번 찬물에 몸을 담궜더니 교감신경계의 활동이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뇌에다가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우울 증세나 나태함이나 무기력함 증세가 있으시면은 꼭 한번 찬물로 샤워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찬물로 샤워하는 게 행동요법적으로도 우울함을 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게 웬만한 의지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벗어나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온몸에다가 찬물로 샤워를 한다는 것은 의지력을 상당히 길러주어서 나태함이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태한 정신에서 벗어나서 뭐라도 도전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요, 피부와 머릿결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피부가 좋아지려면 처음에는 모공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불순물들을 씻어내시고 샤워를 마칠 때쯤 찬물로 씻어서 모공을 닫고 다시 박테리아들이나 불순물들이 모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해드렸듯이
혈액순환과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홍반이나 다크서클 그리고 스트레스성 피부 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에 비해서 피부에 있는 유분, 즉 자연 기름과 수분을 덜 뺏어주기 때문에 주름 개선, 피부 건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피부과 의사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릿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모낭을 닫아주어서 먼지나 불순물들이 두피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탈모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샤워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실까요? 처음에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5에서 8분 정도로 샤워를 시작하시는데요. 온도를 정확히 재는 게 어려우시다면 팔꿈치에 물이 닿았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차가운 물로 서서히 바꾸시는데요. 많은 문서에서는 권장하는 시간은 2에서 3분입니다. 길게는 5분까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찬물로 샤워를 하라고 했다 해서 무작정 10분이고 20분이고 피부가 파랗게 되거나 심하게 떨릴 때까지 오랫동안 찬물로 샤워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겠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몸을 차갑게 하면 저체온증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찬물로 샤워하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거나 제 동영상을 보시고 오늘 처음 찬물로 샤워해봐야겠다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샤워의 처음부터 바로 찬물을 온몸에 끼얹게 되면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찬물로 바꾸셔서 심장과 몸이 찬물에 적응해지게끔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들은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두 번째,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세 번째, 면역 기능이 약하신 분들. 네 번째, 임산부들. 다섯 번째, 레이노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여섯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 앞서 언급한 분들은 주치의과 상의하신 후에 찬물 샤워를 하시도록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찬물로 샤워하는 제임스 반드의 샤워법이 어떻게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7가지 모두 논문으로 확증된 내용이니까 궁금하시면 동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번 2020년도 찬물 샤워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